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 호기롭게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. 오늘 현재는 좀 다소 끝이 미약한 모습입니다. 1900선에서 지금 정도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. 0.8% 정도 상승입니다. 1903.5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코스닥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마이너스권으로 집계가 되네요. 0.02%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 호가 나옵니다. 577.27포인트 지금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종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.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. 네,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. 오늘 2%가량 올라갑니다. 지금 갤럭시 S6, 아까 전에 그 DDR4 관련주들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, 그 출시 기대감에 연동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2%가량 강세이고요.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차랑 현대위아는 1%씩 오르지만 기아차랑 모비스가 좀 약합니다.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SDS가 지금 선물 조각은 좀 다르게 코스피 지수에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제일모직이 4%, 그리고 SDS가 한 2.6%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자, 유가가 지금 16일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2월 인도분의 마감일, 그 거래 마감일이었었고요. 이제 신규로 3월물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한 0.7% 정도 전자거래에서 이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산업재군들은 호가가, 종가까지 좀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일단 현대중공업이 9.4%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S-오일이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. 10% 정도 급등세 나옵니다. 이노베이션도 오늘 좋은 흐름세이고요. GS건설 역시도 오늘 9%, 그리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도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KT엔진은 4.5% 오늘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좋았던 여행주들 중에 일부 종목군들,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하락으로 좀 돌아서 있습니다. 그리고 GKL도 역시 장 초반의 탄력을 지켜가지는 못하는데요. 현재는 상승폭을 좀 낮추면서 3.9%로 마감되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밖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.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이 테마주들 보면은요, 그동안 강했던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했던 나이스 그룹주가 오늘 좀 크게 밀려납니다. 나이스 정보통신이 7%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다우기술을 포함한 다우그룹주들도 그동안에는 좀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내는데 다우기술, 다우인큐브 나란히 3%대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는 사물인터넷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물인터넷 보시면은 이 상승과 하락 상당히 좀 크게 희비가 엇갈리는데요. AD테크놀로지 같은 신규 상장주는 오늘장에 11%대 급등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앞서서 이 사물인터넷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꼽혔던 엔텔스는 오늘장에 3%대 밀려나고요. 한국전자인중도 3%대 하락입니다. 오늘 반기문 테마주도 강하지만 오후장에서는 문재인 테마주가 나란히 1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.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 다소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또 해외발 훈풍이 우리 증시에 작용해서 남은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. 먼저 원달러 환율 움직임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죠. 장중한 때는 1,084원까지 오르다가 오후장에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종가 확인하겠습니다. 아주 소폭의 상승입니다. 70전 상승 1,078원에서 거래 마쳤는데요. 지난 금요일 하락했고 하루 만에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전환된 겁니다. 그럼 오늘장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, 허 의원님? 네, 일단 시장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항상 그랬었습니다만 오늘도 좀 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동안에 계속 사줬던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코스닥은 버리면서 이제 거래소 쪽으로 좀 쏠리게 됐고요.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기관적 수급이 좋았던 쪽 섹터가 이제 화학이라든지 운송 장비, 오늘 좋았던 정유화학하고 조선주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쪽 섹터가 이제 강하게 좀 시세 분출이 났던 점들. 그리고 역으로 이제 거래소랑 코스닥에서 개인은 또 반대로 또 움직였다는 점. 의미가 있겠고요. 지수는 사실 0.7% 올랐습니다만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글쎄 큰 수익이 나기는 좀 힘든 장세가 아니었나 좀 보고 있고요. 지수가 올라는 갑니다만 저점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아직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
코스닥은 일단 지수 탄력이 580 저항 라인에서 대부분 다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던데요. 그쪽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이격도 한 105% 정도 수준에서는 조정이 좀 나오는데 종목별로 상당히 1,000억에서 3,000억 중간짜리 종목군들이 시세 탄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. 돈들도 PEF 쪽 포함해서 좀 쏠림이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그쪽 종목군들 대부분 다 신규 상장주이거나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40% 이상씩 급등 나왔던 쪽들 섹터군이라서 신규 접근 좀 어려운 쪽인데 어쨌든 이쪽으로 상당히 좀 시세 탄력은 좀 붙여져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일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.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으로 다시 오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. 17,000선 회복했는데요. 니케이 225 지수 0.9% 상승하면서 17,014.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. 이 투기 열풍을 우려한 증권 당국이 규제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. 현재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있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7% 가까운 급락 흐름 나타내면서 3,140선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달해 드립니다.